그 후에 보수 정권들이 많이 그 일본 정치를 휩쓸고 있어서 수상을 포함해서 총리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대로 그 위상을 그리지 못하고 있고 비근한 예는요. 비근한 예 최근에는 그 국회의원 90명이 이게 뭐였죠? 거기 가서 공물도 바치고 하는데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그 90명이나 몰려가서 그러는데 예. 꼭 그래야 되느냐 전범들이 거기 있는 것에 좀 조심해 주는 것이 괜찮을 텐데 거꾸로 본토 보수하고 좋게 얘기해서 보수하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이 또 주변 국가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독일의 대통령이 최근에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라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5월 초순인지 4월 말에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방문하면서 첫 성이 내리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역사적 책임에는 시효가 없다. 폴란드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엎드려서 사과한다. 그참 우리가 과거에 2차 대전 때 잘못한 건 대단히 용기 있고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내려가겠는가? 일본 사람들 흔쾌하지 않다고. 이게 자꾸 말이 번져서 이상한데. 나 여기 내 요전에 꽃 보내는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총리 지낸 사람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같이 저녁을 먹고 내가 바로 요 소리를 거들었어. 어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이나 일본 말을 잘 모르지만 아싸리 하단 말이 있는데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한국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과도 좀 멋있게 기분 좋게 좀 하는 사람이 없냐 했더니 나하고 그날 저녁 먹다 말고 폭탄주를 여러 잔 먹자고 해서 먹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독립문 앞에 가서 엎드려서 큰절을 하더라고. 그때 그러셨군요. 나하고 그 전날 먹었어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하토야마 총리의 용기에 대단히 나 경의를 표하고 그 용기 좀 훌륭하단 말이야. 그렇죠. 저런데도 여기다 꽃을 큰 거자 난초를 하나 보내길래 내가 편지 쓰고 있어요. 깊이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 그 용기는 한국 사람들 아는 사람들 마음에는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대통령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정치가 아니라 전쟁인 것 같아. 왜 전쟁으로 됐냐면 크게 세 가지 이유다. 첫째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다양성,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것. 영어로 표해서 agree to disagree, disagree 해야 되는 것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민주주의의 기초거든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뭐 다 같은 거지. 그래서 똑같은 것을 다 단일화로 했는데 민주주의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 조정해가는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로 이해, 인정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설득, 타협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전쟁이 되고 두 번째는 힘의 논리로서 정치를 하고 있어. 맨 마지막에 써야 될 것인데 여당 쪽은 까불어 사정 권력. 까불어 그건 니네 통과 100번 시켜봐. 비토 파워. 거부권. 야당은 다수 의석이니까 까불어 다수 의석이라 해제낀다. 이런단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해야 될 그래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원칙을 하는 몰라도 이걸 흔하게 쓴다는 거는 이게 이제 잘못된 것 같다 생기고 세 번째는 진영 논리 이쪽엔 진보 논리 저쪽엔 보수 논리라고 그렇게 이쪽 저쪽이 이쪽도 지금 보수 논리 저쪽이 진보 논리 이렇게 얘기도 해도 좋죠. 그래서 이 논리에 꽉 차 있어서 진보 논리에서 조금 더 양보한다든가 타협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역 대결 구조하고 딱 또 맞아떨어져요. 경상도에 가서는 보수 논리, 전라도에 가서는 진보 논리. 예를 들면 이래갖고 이게 더 국가가
아주 더 딱딱해지고 더 굳혀지고 그래서 이 선거제와 함께 이것이 아주 심화되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한 발짝씩 물러나서 쉬운 얘기죠. 물러나서 상대방 이해하고 인정해야 돼. 근데 이해하고 인정 안 하고 그래. 내 거 너와 나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우린 진보 노는데 보수 이거 뭐 잘못된 거야. 거꾸로 우리는 보수 노는데 진보 제가 공산당이야 뭐 이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래야 화해 포용 협치 상생의 정치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특별히 난 민주당 동지들한테 더욱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균형의 정치, 포용 넓은 상대방 이해 정치가 더 있어야 된다. 김대중 전칭생략, 김대중의 민주화를 위한 그 희생 정신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말고 박정희의 경제 부흥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인정 안 하고 그냥 독재 뭐 잘못해서 총 맞고 죽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양반도 양면성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다면성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해를 하기를 좀 그래서 소통의 균형적 이해, 양면성을 다 이해하는 정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크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과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어. 정치가 잘못되고 그러면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도 특히 야당 정치인, 야당 지도자, 시민 대표들을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주고받고 협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그거 물론 이제 형사 피의자라고 나쁜 놈이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따져도 나도 뭐 그렇게 이재명 씨 꼭 존경하고 이재명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지금 이렇게 갇혀서 지금 이재명만 끌고 가면 민주당도 자꾸 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형사 피의자가 확정 판결 받기 전에는 무죄인데 그러면 당신도 법조인인데 무죄 추정하고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만나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못 만나면 정진석이도 만나야 되고 지나갔지만 지금은 김기현이도 만나게 하는데 그것도 못 만나게 하는 것 같아. 기분에. 그러지 않으면 못 만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야당 지도자와 원내총무 이번에는 뭐 만나냐 안 만나냐 시민 지도자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덧진개찐이고 오히려 오늘자 발표 보면은 국힘이 32%, 민주당이 30%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그 해결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현직 당수 때문에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이재명 그다음에 송영길 전 장관인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고 고난의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거의 다 집중해서 당이 해야 될 현안 정치 문제 해결이라든가 민생 문제 해결에는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그런 인상 속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가운데 있다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히 국회의원들은 내년 선거 앞두고 공천이 달려 있으니까 당수한테 잘못 보이면 공천 안 될 것 같으니까 더욱더 당 총재를 하자 대표를 위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재명이 풀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여보 내가 내 문제는 몇 사람하고 해결할 테니까 국회의원들 당원들 당은 국민의 민생 문제 정치 현안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시켜야 될 소명이 있다고요. 그래야 인생을 나간다고.
그래서 이건 당이 죽이면 이재명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이재명이가 당을 살려야 된다. 이게 있고 송영길이는 죄송하지만 거기서 따르겠습니다. 선당사 정신으로 보면 그전 같으면은 지금 국민들이 그러거든요. 민주당을 위한 이재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그 소리예요, 그 되고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 선당후사가 그렇다면은 아까 현역 의원들이 공천권 때문에 지금 목이 메었는데 당대표 스스로 사퇴할 그런 것은 구체적인 그걸 다 포함해서 하여간 그당 사퇴는 당 대표 사퇴는 그것도 또는 문제겠지만 하여간 지금 사법 리스크 문제는 자기 문제하고 자기 문제를 당 전체가 힘을 다 기울여서 거기만 하고 민생 문제나 다른 정치 현안 푸는 데는 소홀한 것 같은 인상을 국민한테 지니까 당 지지도가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그 어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한다는 건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것도 한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당은 여기서 손 좀 띄고 제 역할을 해라. 이렇게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 훌륭한 지도자가 지금 못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한다는 뜻이고 송영길 문제는 그 송영길이가 그 불란서에서는 빨리 잘 대처했더라고요. 내가 총 책임자는 나다. 내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그리고 빨리 돌아가겠다. 급거 귀국하겠다. 그러면 당에 손을 안 치기 위해서 탈당하겠다. 그다음에 검찰에 곧 출두하겠다. 그래서 출두까지 하려는 제스처가 다 있었는데 안 내까지 그렇게 하는 건 잘했고 하여간 당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보면서 연루된 사람들을 또 당에서 징계한다든가 해결해 당이 지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고 당이 안 올라가는 건 아까 얘기하는 당이 여야 한꺼번에 내가 정치를 회복시키는 네 가지 여기에 같이 누가 흔쾌하게 당이 끌고 나가지 못하니까 당이 문제에 걸게 됐다. 확실히 북중로가 다시 뭉치게 만들고 그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가요. 신냉전 체제가 지금 가요. 지금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보수를 해야 돼요. 지금 한미일 그거 포기할 수 없어. 왜냐면 저기서 북중로로 가니까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미국하고의 동맹도 강화하고 일본하고도 다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서 한편 우리는 대한민국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놓쳐서는 안 돼. 완전 우리가 그냥 미국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하고 아무 관계 없다, 러시아하고 아무 관계 없다. 우리는 바보짓이야. 너무 직선적으로 안미 경중까지도 마음에 두고 우리는 경제하기 위해서는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개인 국익의 차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파견한다는 것도 그 장단이 있는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개인 생각이고 러시아하고 지금 동북아의 신냉전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앉아서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 한편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북한과의 창문을 열어놓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저 사람들이 만날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쏴된다 하더라도 대화로 유도하고 또 남북이 아니라 북미 대화도 우리가 중개 내지는 중재해서 뭔가 여기서도 뒷땅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냥 대결 구조로만 간다는 것은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제일 희생은 우리라고. 결국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시는 신냉전 체제를 우리가 완화시키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동반자 관계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 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아주 노력을 해요. 우리는 이중 플레이를 해야지. 미국이, 일본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입장이 좀 다르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살아가려면. 또 북한도 마찬가지야. 그 대결 구조 못되게 구는 거 보면 그냥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것들을 풀고 저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될 이중적 책임이 있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